네, 안녕하세요. 나무쌤입니다. 첫 화면부터 별로 기분 안 좋으신 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또 원소 주기율표가 나왔으니까. 저번에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원소 주기율표는 계속 아마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뺐어야 되니까, 원소에 대한 정보를 뺐어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이번에 배울 것은 원자량이랑 질량수라는 개념, 그리고 동위원소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주 짧게 강의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서 좀 그나마 보셔야 될 부분이 원자량은 원자의 질량입니다. 원자량은 원자의 개수 그런 게 아니고 원자의 질량이라는 점만 알고 한번 가봅시다. 이거 원자량과 질량수는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그걸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 원자량, 질량수, 동위원소 이 개념을 알려면은 뭐를 먼저 알아야 되냐면은 이 동위원소에 대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돼. 동위원소. 동위원소가 또 뭔지 알려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원자핵과 전자 중에 이 중성자에서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든 물질은 원자핵과 그리고 전자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플러스랑 마이너스 전화를 띄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숨겨진 놈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성자라는 놈이에요. 중성자. 중성자가 왜 숨겨져 있냐면은 중성자는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기 때문이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중성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으니까 이 원자핵과 전자와 같이 이런 관여를 하지 않죠. 플러스 마이너스 전화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니까 중성자는 그냥 빼려고 했었지만 뺄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중성자도 질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도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원자핵이 6개인 탄소가 있어요. 탄소의 중성자는 몇 개일까요? 탄소의 중성자는 6개입니다. 근데 98.9%의 확률로 6개고 나머지 1.1% 있잖아요. 요거는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헷갈릴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로 되는 것들 있죠. 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 그리고 이 나머지 애들을 다 합쳐가지고 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우린 탄소라고 부르고 이 탄소를 제외한, 이 가장 많은 탄소를 제외한 이 나머지 것들, 이 중성자가 7개인 것들, 8개인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위원소라고 해요. 이것들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자,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봐볼게요. 자, 탄소요, 탄소. 탄소 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10이냐면은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10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탄소 12, 이렇게 불리는 거고, 양성자 6개에 중성자가 7개인 거, 탄소 13. 양성자 6개에 중성자 8개 돼 있으면 합쳐가지고 탄소 14, 이렇게 돼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요 놈이다. 가장 많은 게 요 놈이고, 나머지는 뭐 1.1%, 얘는 0.1%보다 적다고 하네요. 요런 놈들이 있는데, 요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동위원소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양성자 숫자는 똑같습니다. 양성자 수 6개로 다 똑같고, 전자도 똑같겠죠, 전자 몇 개씩 있겠어요? 6개 있을 테고, 얘도 6개, 얘도 6개 이렇게 있을 텐데, 달라진 건 뭐예요? 이 중성자 개수에 의해서 질량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질량만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질량만 조금씩 늘어나는 거. 이런 거 이제 동위원소라고 하고, 우리가 동위원소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있죠. 방사성 동위원소. 방사성 동위원소가 뭐냐? 탄소에서 각 원소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탄소에서는 동위원소가 얘예요. 탄소 14가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자연 상태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탄소 12라고 했죠. 그리고 13 이 정도인데, 탄소 10이랑 13은 안정적이에요. 딱 봐도 안정적이 보이지 않나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이 양성자랑 중성자랑 같은 숫자로 배열되어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에요. 모든 원소에서. 근데 얘는 조금 얘보다는 좀 불안정하겠지만 얘도 그나마 안정적이라 보는데 이제 이거보다 하나 더 넘어가면은 불안정적입니다. 굉장히 불안정적이에요. 불안정적이어서 어떻게 되냐면
얘 성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이 중성자의 성질이 바뀌어버려요. 중성자의 성질이 바뀌어버려서 지금 탄소 14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질소 14로 바뀌어버려요. 질소 14로. 자, 우리 다시 한번 봐볼까요? 자, 탄소가 분명히 6번 원소인데 질소가 7번 원소죠.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원자액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원자액이 하나 더. 원자액이 하나 더 플러스 되고 막 이런 변화를 일으키면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방출. 에너지를 엄청 크게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탄소 14인 집단이 한 요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요 정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줄고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줄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줄고 이런 식으로 줄어요. 이게 몇 년마다 주냐면은 이게 제가 알기로 5730년인가? 요마다 줄어요. 5730년. 5730년마다 탄소 숫자가, 이 탄소 14의 숫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있다가 이게 반으로 줄고 이게 또 반으로 줄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그 고고학자들이 이 유품은 언제 쓰였던 겁니다. 이 유품은 약 뭐 10만 년 전에 쓰였던 겁니다. 요걸 이용해서 쓰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탄소 이 14, 탄소 동위원소인 탄소 14가 이 집단이 얼마나 반감기를 주는지, 반감기가 얼마고 얼마나 줄었는지에 따라서 아, 이게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요거는 뭐 여담으로 알고 계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중성자가 달라진 이런 동위원소를 이제 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아까 동위원소를 알면은 제가 뭐를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이 원자량과 질량수라는 것에 대해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했어요. 이 동위원소랑 원자량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한번 처음 볼게요. 자, 원자량이 원자 질량이라고 있습니다. 원자 질량이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탄소를 보고 한번 보시죠. 탄소 질량. 우리는 12라고 봐야 될까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니까 질량을 12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탄소 13도 있고 탄소 14도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비율까지 고려해가지고 모든 탄소를 합칩니다. 모든 탄소를 합쳐서 산술 평균을 내버려요. 그럼 12가 아니겠죠. 12. 뭐 몇 정도 되겠죠. 그 실제로 여기 주기율표 보시면은 12.01이라고 되어 있어요. 탄소 원자량이. 탄소의 원자량은 12.01입니다. 12.01. 요게 이제 원자량이고, 자, 질량수가 뭐냐면은 질량수는 이렇게 가장 많은 애들 있죠. 탄소 중에서 가장 많은 애들의 실제 질량. 가장 많은 애들의 질량을 말합니다. 탄소 같은 경우에는 12가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6개인 게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질소는 7번 원소죠. 질소는 7번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액 7개, 중성자 7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게 이렇게 있으니까 14라고 보시면 돼요. 그 질량수는 14, 원자량은 14. 몇일까요? 질소는? 얘도 14.01이네요. 14.01. 그 동위원소는 뭐 몇 개 있겠죠. 이렇게 있다. 이런 개념을 일단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 우리가 배울 것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가져가지 않으시면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탄소만 봤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수소 봐볼게요. 수소는 특이한 게 가장 많은 게 중성자가 없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게 중성자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수소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이제 중성자가 한 개인 놈. 한 개. 자, 이 삼중수소라는 놈이 있는데 얘는 중성자가 2개 있는데 수소에도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는데 요 삼중수소예요. 그게. 중성자 2개 있는 삼중수소가 이제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고 얘가 이제 분해되려고 한다. 분해되려고 하고 바뀌려고 한다.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 삼중수소 이런 애들이 있고요. 자, 이 수소를 우리 원자량과 질량수를 한번 잘 이해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여기서 수소의 동위원소 몇 개 있습니까? 여기서는 2개 있죠, 2개. 얘랑, 이렇게 동위원소 2개 있죠? 얘가 이제 가장
심플한 예고, 첫 번째 예고. 자, 사실 이건 제가 그냥 만든 문제고. 자, 원자량은 뭡니까? 소수의 원자량. 소수의 원자량은 이 1부터 3정수소부터 해가지고 동위원소들이 있을 거예요. 동위원소 쭉 있는데, 그 동위원소들의 합계. 수소는 제가 알기로는 동위원소 7개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모든 동위원소의 합계는 얘 같은 경우 1.008입니다. 수소의 질량 평균은 1.008. 그리고 수소의 질량수는 뭡니까? 가장 많은 것의 원자액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많은 건 중성자가 없잖아요. 중성자가 없으니까 질량수 1. 그리고 원자량 1.008.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약간 실수를 범하는 게 뭐냐면은 이 원자량과 질량수가 같다고 생각을 하세요. 1.008에 1이나 거의 비슷하잖아요, 솔직히. 하지만 우린 다르다고 알고 가자고요. 왜냐하면 이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다른 거고 개념 자체가 다른 거기 때문에 아예 다르게 알고 가시는 게 좀 더 나중에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고, 이 동위원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개념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자액은 같지만 중성자가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나중에 막 우라늄 같은 데 가면은 중성자 막 120 몇 개, 얘는 92번 원소인데 120 몇 개 막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동위원소에 우리가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셔야지 나중에 다른 개념이 들어왔을 때도 전혀 이질감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 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이 3개의 개념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